어, 그, 눌렀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네, 저는 독일 PM 사업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소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되게 추운데 또 되게 막 버스까지 3번이나 갈아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또 이렇게 와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저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했던 그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오늘 좀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전환됐을 때 뭔가 반짝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뭔가를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오늘 가운데 계신 사장님이 지금 뭔가 이런 호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아,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장님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딱 얻어 가시면은 생각이 딱 전환되면서 이 불편했던 증상들이 갑자기 내가 이게 좋아지려고 이게 됐구나 라는 그 생각의 전환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제품 박사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업 박사예요. 사업의 박사.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 PM 사업을 만 3년 정도 하고 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삶이 진짜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나이는 가장 어릴 거예요. 그쵸, 언니들? 나이는 가장 어릴 테지만 사실 제가 이 PM 사업하면서 제가 결혼하면서 원래 대치동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대치동 쪽에서 일을 하면서 대치동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집을 얻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대치동에서 하는데 하남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집을 그 근처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사는 뭐 오피스텔은 살 수 있었지만 신혼집을 대치동에 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남에서 2년 살다가 또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은 조금 넓게 가고 싶은데 애가 태어나서 근데 돈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 건너 남양주로 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집은 평수는 조금 더 하남보다 넓지만 그나마 이제 가격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 PM을 3년 동안 하고 완벽하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남양주에서 3월 5일 날 이사를 가거든요.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강남으로 가요. 이럴 것 같잖아요. 돈은 좀 벌었다고 했으면 강남으로 가야 될 거예요. 인서울로 가야 될 거예요. 아니고요. 저는 원래 그 충남 보령이라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서도 섬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싫어해요, 저는. 젊은 사람인데도 아파트를 싫어하고 마당이 있고 주변에 산도 보이고 막 이런 자연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처지에 또 그렇게 관련이 못 갔었단 말이에요. 이 나이에 전원주택을 가려니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았었는데 PM을 통해서 그걸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전원주택, 그 광주에 전원주택 촌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 능평동이라고 거기에 전원주택 촌에 있는 그, 그 전원주택을 하나 산 거예요. 이번에 사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네, 제 나이에 애가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그럼 다 무슨 선택을 해요? 학교 막 학군 막 이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아둥바둥 막 아파트 또 어떻게 전세 들어가서.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간 거예요. 드디어.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막 이런 그거에 막 그런 관심 없거든요. 저는 그 교육열에는 관심이 없는 엄마라서 애도 자연에서 뛰어놀게끔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가능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PM 덕분에 그렇게 됐고
제가 오늘 이 PM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PM 비즈니스를 업으로 인식하고 들으신다면 귀가 열리실 겁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PM을 단지 그냥 건강기능식품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내가 좀 기분 나쁘면 안 팔고, 듣기 싫은 소리 들었으면 안 팔고, 부업처럼 하거나 알바처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일 해보셨잖아요. 일. 예. 이 PM 비즈니스를 일이라고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전혀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들은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굳이 뭐하러 이거를 먹는데 뭐 굳이 이런 회사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진짜 이 PM으로 정말 1, 2년만 미쳐가지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업이라고 이 PM을 생각하고 들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성공한 그 프랜차이즈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이 스타벅스가 생기기 전에는 뭐 맥도날드가 가장 유명했어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가 정말 구역구역마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있고 조금 더 걸어가면 있고. 근데 스타벅스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 망해가지고 거기 문 닫았더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없으시잖아요. 그 스타벅스를 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내가 스타벅스를 차렸다. 알바 아니고요. 알바 아니고 내가 스타벅스를 차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자, 스타벅스를 차렸잖아요. 근데 내가 스타벅스의 본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본점. 본점을 내가 처음에, 이 스타벅스도 시애틀이라는 곳에 맨 처음에 생겼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 하나의 매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매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소진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타벅스의 그 1호점을 소진점인 거예요. 근데 이 스타벅스에서는,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로 그렇게 퍼져 나가기 위해서 맨 처음엔 뭐가 됐었어야 됐어요? 이 매장이 잘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1호점이. 예, 1호점이 잘 돼서 막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 하나 내주세요. 저도 내주세요. 저도 저희 지점에 내면 안 될까요? 저도 한국에도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소진점인데 그렇게 퍼져 내려갔는데 여기에 이제 인재점이 있어요. 예. 여기 앞에 계신 분 이름이 박인재거든요. 박인재도 나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인재점이 생겼고,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오신 오픈이에요. 아니요. 옥훈? 옥훈. 이름 너무 특이하세요. 옥훈? 맞아요? 네. 옥훈점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광희점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희선점도 생긴 거예요. 자, 스타벅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어디든 뭐 크게는 여기 한국에서 또 막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근데 이 스타벅스에서 오쿤점에서 막 또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갔더니 오쿤점에서 또 대박을 낸 거예요. 네. 엄청 소비자들이 또 잔뜩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차려줘야지. 그 오쿤점 밑에 따님이 엄마 나도 하나 차리고 싶은데 엄마 우리 동네에 나도 하나 차릴래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본점인 소진점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기서부터 달라요. 나라는 정소진이라는 사람이 이 PM 제품을 처음에는 잘 팔아야 돼요. 파는 일이 맞아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 이 1호점이 소문나기까지는 잘 팔아야 돼요. 맞는 얘기예요. 이걸 팔아야 누군가가 이걸 먹어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팔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게 소문이 나고 또 다른 매장이 퍼져나가요? 그거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인데 오픈점에서 잘 배우고 따님을 뭐예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연이요. 연희? 연희점을 오픈점에서 내줄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타벅스는 그걸 그 본점이 다 한다라는 거죠. 그게 그냥 정통적인 그 프랜차이즈의 형식이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프랜차이즈에서 약간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죠. 변형이 돼서 오픈점에서도 여러 가지 매장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낼 수 있게끔 해준 거고, 이 연희점에서도 오픈점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여기도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네.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연희를 아는 그 누군가가 또 아니면 거기로 맨날 커피 마시러 오는 단골 손님이 저도 이거 낼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희도 또한 연희 밑에도 매장을 내줄 수 있는 형태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다단계라는 그 인식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이걸 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한다.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PM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PM으로. 스타벅스가 아닌, 스타벅스 차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일단. 건물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개인한테도 안 내줘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내줘요. 네. 왜냐면은 네, 건물주에게만 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1층을 세 받아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스타벅스 하나 생기면은 그 주인이 계속 올린대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월세를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벅스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점을 한 곳이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물주에게만 준다는 거죠. 그런 폐점률이 없게끔.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커피는 뭘로 만들어요? 원두. 이 원두 정말 이걸 어떻게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어느 나라의 뭐 원두를 어떻게 볶아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 커피라는 아이템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PM으로 정말 바꿔보는 거예요. PM으로 바꿔보면요. 소진점에서, 그러니까 오픈점에서 이렇게 오픈점으로 커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손님들이 사먹는 거를 내가 커미션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직접 추천 보너스예요. 직접 추천 보너스인데 나한테 커피를 사먹는 이 매장에 오픈점 매장에 와서 커피를 사먹는 사람들의 11%를 받을 수 있는 게 직접 추천 보너스예요. 우리 회사에서 PM에서 주는 보너스. 그리고 두 번째 6레벨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6레벨. 6레벨 보너스는요. 오픈점, 연희점, 연희 친구 누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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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점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매장 단위로 뭐 오픈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뭐를 주는 거예요? 로얄티. 프랜차이즈는 로얄티로 먹고 살잖아요.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몇 프로? 5%, 3%, 3%, 3%, 밑에 다시 5%, 5대 5%. 요렇게 주는 게 6레벨 보너스예요. 근데 이게 한 줄만 내려가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네트워크는요, PM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한 줄만 내려가서 여기까지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대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쫙쫙 펼쳐야 되거나 아니면은 두 줄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대소 구분 지어가지고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PM은 오픈점에서 연희점 하나만 내려가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M에서는 한 줄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한 줄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나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한 줄만 내려갔는데 제일 많이 버시는 분 4천만 원까지 들었거든요. 4천만 원까지. 4천만 원.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런 분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6레벨 보너스인 거고, 세 번째는 리더십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 보너스는 이렇게 데스를
6대까지 구분 짓지 않고, 매장을 6대까지 구분 짓지 않고, 저 끝까지 내려가서, 오늘 지금 지금 커피 한 잔 사 먹으러 온 그 사람의 매출까지 다 통틀어서 받는 게 리더십 보너스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면 회사는 진짜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그냥 다시 통틀어서 다시 준다 그러면? 그래서 리더십 보너스에는 당신이 옆으로 얼마나 넓게 펼쳤는가, 옆으로 얼마나 넓게 펼쳐서 당신이 직급을,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갖는가에 따라서 리더십 점수를 달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가장 낮은 직급인 SM이 2%부터 높은 직급인 CL은 21%까지 주는 게 리더십 보너스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오픈점에서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쵸? 소진점은 별로 퍼져나간 게 없어요. 오픈점 말고는. 저의 입장에서.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픈점에서 이렇게 막 펼쳤잖아요. 그러면 오픈점이 예를 들어서 CL이라고 볼게요. CL이라는 직급을 가서 21%를 확보한 매장이에요. 내 산하에 일어나는 모든 매출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다. 어느 곳이든. 이 PM이라는 회사가 지금 47개국에 진출이 돼 있잖아요. 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는 매출을 다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 21%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진점은 여기 하나만 내려가가지고 직급이 한 VP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저기 옆에 보시면은, 네, 오픈점이 이제 CL이고 저는 VP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픈점 21%, VP는 12%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12%가 확보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주냐? 여기서 만약에 21% 주고 그 밑에 걸 또 12%를 저를 또 다 주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네, 회사는 망해요. 그래서 이 오픈점에서 21%를 가져갔으면 저는 가져갈 게 없어요. 리더십 보너스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 CL이시고, 예를 들어서 연희점이 PT예요, PT. PT면은 저기 보시면은 18%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18%. PT는 18%. 18%? 그러면은 이 오픈점에서도 이만큼은 혼자 21%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파트너들 거를 먼저 챙겨주고, 이 회사에서는 먼저 챙겨주고 나머지 거를 이 사람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 빼기 18% 하면 이 전체에서 나오는 보너스의 3%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리더십 보너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저기 뭐야, 어디 뉴욕에서 지금 한 잔 사 먹고 있던, 네, 그런 게 모두 나에게, 진짜 나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 먹는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다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고 보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지금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이 PM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어때요? 다른 제품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 진짜 조금만 더 증량해서 드시면 느낄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얘기들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품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들로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게 PM이다. 이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돈이 벌린다면. 이렇게 돈이 벌린다면 저는 이걸,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공짜로 먹어볼까? 이 개념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벌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비즈니스로, 나의 업으로 생각하고 들으실 거면 들으시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예, 1시간 날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돈이 벌리는 일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사장님은 아직 내가 1년을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아빠도 당뇨약
당뇨약하고 혈압약을 끊는데 1년이 훨씬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이렇게 돈이 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벌리려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제품이 진짜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품이 좋아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를 하나씩은 다 접해봤잖아요. 뉴스킨, 아메이, 허블라이프 뭐 정말 5만 가지 다단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이 접하시지만 제품 좋다고 해서 덜컥 내가 사업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덜컥 사업까지 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가 회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품보다 중요한 건 회사예요. 왜냐? 그 회사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내가 돈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회사를 확인하실 때, 그 회사가 이 탄탄한 회사인지, 망할 확률이 없는 회사인지, 안정적인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지금 1위 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사 계속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돼요.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야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돈 벌 수 있다는 거고요. 매출이 그냥 지속적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지금 커피 시장 더 이상 늘어나지 않잖아요. 포화 상태 똑같잖아요. 전체 시장을 보면은, 커피 시장을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내가 커피 사업을 한다 한들 대기업이 자본으로 다 후려칠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오너의 마인드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회사는요 30년 넘었어요. 독일에서는 벌써 3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만 5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회사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만 모를 뿐이죠. 유럽에서는 이미 아메이를 제끼고 1위가 된 회사예요. 아메이를 제끼고 1위가 된 유일한 회사.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조금 춥죠? 다시 좀 켜볼게요. 네. 지금 유럽에서는 1위인 회사다. 정말 믿을만한 회사고, 그리고 20년 연속으로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 100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체 모든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건강기능식품 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기업 있잖아요. 모든 기업, 그 기업 중에 100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20년 연속으로 들어간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정말 튼튼하고 안정적인지는요, 사실 제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DMB나 이런 신용평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신용평가 돼 있잖아요. 사람 다 신용평가 돼 있잖아요.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업은요, 기업을 판단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DMB라는 이곳에서요, DMB는 전 세계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 평가를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DMB에서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99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향후 100년 안에 도산할 확률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성장률 꼭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아무리 탄탄하고 뭐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해도요, 성장이 멈춰 있으면은 우리가 제품을 먹기에는 좋죠. 근데 사업하기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요, 정말 이거는 여기도 써 있어요. 이 업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요, 직판 업계라는 거는요, 코웨이, 우리나라 코웨이도 직판이잖아요. 코웨이도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곳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를 매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3년 연속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장을 한 회사한테 요거를 주거든요. 브라보 인터내셔널 성장상이라는 걸 주는데, 그거를 최근 3년 동안 다 누가 받았다? PM이 받았다예요. 그럼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PM이 받았다. 뭐예요? PM이 지금 제일 잘 나간다. 그냥 쉽게 말해서는 그거예요. PM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게 2022년 매출액 그리고 작년 2023년 매출액이 이 딱 이렇게 통계가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잖아요. 근데 2022년을 대비해서 늘어난 회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늘어나 봤자 이 도테라라는 곳, 도테라는 정말 근데 뭐 한 자릿수 뭐 이런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PM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다른 회사가 지금 다 저조할 때 PM만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예요. PM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얘는. 예, 그래서 PM은요, 저는 사실 그 대치동에서 있을 때 뉴스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걸 보는데 정말 감회가 너무 새롭더라고요. 이 자료가 딱 발표됐을 때 이미 뉴스킨은 작년에 꺾었어요. 근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좀 꺾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와, 이게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정도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걸 보고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회사 도대체. 저도 사실은, 아, 이제 3위에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꺾어버렸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1조 이상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률이 정말 더욱더 기대되는 회사라서 정말 이 자료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PM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면서 보게 된 게 이 자료였거든요. 순위. 이게 도대체 얘가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순위가 가파르게 올라왔지? 이거에 너무 흥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심을 지켜주는 제품력이에요, 이거는. 진짜 양심을 지켜주는 제품력. 제가 뉴땡땡 그 사업을 했을 때는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냥 화장품 매출만 있었어요. 근데 뉴스킨에도 파마넥스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매출은 없었다니까요, 제가. 다 화장품 매출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모르겠으니까. 내가 파마넥스를 먹고, 그러니까 지금 저랑 이분은 이제 여기 와서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31살부터 뉴스킨을 시작했고, 너무 젊은 나이여서 건강기능식품이 저에게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걸 모르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저랑 반대. 네네네. 저랑 반대세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PM 제품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겠는데 라는 말로 하기에는요, 이 제품이, 보세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2023년도에서 PM에서 팔린 물건 중에 1위부터 5위까지예요. 1위부터 5위까지. 근데 1위부터 5위까지 다 뭐예요? 오토십은 요거 2개, 액션팩도 요거 2개, 풀셋은 요거 3개 있죠? 5 플러스 1 액티바이즈는 요거죠? 액티바이즈는 요거죠. 이 3종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은 뭔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저번에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 내가 커피 안 먹는다고, 초창기에 내가 커피 안 먹는다고 커피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건데 내가 커피 사업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걸 정보를 들었어요. 앞으로 커피 산업이 엄청나게 클 거고 곳곳에 다 커피숍이 생길 거고 이런 얘기를 정보를 들었는데, 나는 커피 안 마셔. 야, 나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와서 안 마셔. 라고 하고 그 사업을 뒤로 한다? 이거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제품은요, 무엇보다
독일에서 과학기술을 적용시켜서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독일 과학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KIST가 있죠? 그게 뭐예요?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가 있어요. 근데 룩셈부르크라는 과학기술연구소는요, LIST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나라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과학기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이 NTC라는 거예요. NTC. NTC라는 거. 그러니까 이 NTC는요, 독일 과학이 기반이 된 그런 어마어마한 제품력이라는 거예요, NTC는. NTC는요, 전에 없던 개념이에요. 전에 없던 개념. 영양소가 전달되는 개념인데,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세포 안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포의 안과 밖으로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하는 컨셉인 거예요. 정확히 영양소를 전달하는. 그래서 이 NTC를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먹으면 어딘가가 빨개진다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빨개진 게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제 몸이 빨개진 거는. 제가 그럼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에이, 조금 드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 안 통해요, 저한테는. 진짜 이거를 20스푼까지 먹어본 적도 있고, 공복에.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먹고 이 겉에가 빨개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못했다면 사업 못했어요. 양심에 거슬려서. 그쵸. 근데 그거, NTC라는 거는요, 내 장기를 내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장기를.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NTC라는 것 자체가 세포 단위로 100% 흡수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세포가 어떻게 내 눈에 보이겠냐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먹었을 때 가장 안 좋은 부위에 티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부위가 이 피부 외면이라면 티가 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좋은 게 외면이 아니고 대사나 이런 속 장기라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몸이 투명하면 보였겠죠? 근데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 NTC라는 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이 회사밖에 없어요. 이 NTC는. NTC는 우리 회사밖에 없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아까도 이제 많이 드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왜 먹어요? 몸이 좋아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몸이 좋아지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이 너무 시리고 침침해요. 그래서 뭘 먹어요?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었으면 베타카로틴을 먹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몸을 돌고 돌고 흡수되고 돌고 돌아서 눈을 이루고 있는 세포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왜 아직도 좋아지지 않고 이런 이유는요. 안 가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장님도 왜 나 여기가 좋아지지 않고 이렇지라고 하는 거는요. 거기로 아직 안 갔기 때문이에요. 아직 안 가고 더 필요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NTC는 그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몸이 원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뭘 원하겠어요? 다이어트. 살 빠지면 좋겠어요. 근데 내 몸에서는 저는 자궁경부암 수술도 했고요. 30대에 자궁경부암 수술도 했고, 당뇨. 가족력이 엄마, 아빠 둘 다 당뇨시란 말이에요. 가족력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방간이 되게 심각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먼저 가야겠어요? 간이나 아무튼 내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곳으로 이 제품은 가요. 살 빼주지 않아요. 저를 살 빼주지 않아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NTC는 그런 거라는 거고요. NTC를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커피믹스 실험이나 그 오메가를 기름에 녹이는 실험을 많이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나 세포문을 열어주는 PTC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허들이 모여서 내 세포의 98%에서 100% 흡수되게 만든 게 NTC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이 들어간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다.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입으로 들어가요. 식도를 거쳐서 위로,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간, 그 다음에 심장으로 가서 전신 혈관으로 펌프질을 해서 장기에 가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 좋으신 분, 한국 사람들은요, 워낙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위가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애기들 빼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위 안 좋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저는 역류성 식도염도 심했거든요. 이것도 안 좋았지, 이것도 안 좋았지, 소장도 안 좋아서 맨날 설사했었지, 간 안 좋았었지, 엄마 닮아서 심장도 좀 느리게 뜬단 말이에요. 심장, 혈관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파마넥스를 먹고도 난 뭐가 좋은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흡수가 안 되니까.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100만 원짜리 산삼을 먹어도 똥으로 99만 원치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서 쓰이지 못하고 결국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쓰이지 못하고. 근데 이 PM은 뭐냐면요, 마시잖아요. 점막으로부터 흡수가 돼요. 점막으로부터 흡수가 되면서 바로 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정말 이 로켓처럼 막 꽂아주듯이, 혈관으로 꽂아주듯이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식품에서 이 많은 경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NTC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고 호전도 빨리 나오는 이유, 막 지금 팔이 막 이상한 이유, 이런 것들도요, 건강기능식품 아무리 오래 먹어도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호전 반응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호전 반응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은요, 내 몸에서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그 지용성 영양소들이 독으로 남아있다라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사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PM이 정말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말대로라면요, 만약에 이 액티바이즈에 유해한 성분이 0.1%라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0.1%의 유해 성분이 내가 마시자마자 내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PM에서는요, 각종 인증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도요, 이렇게 까다롭고 많은 인증을 받은 회사가 없어요. 이 중에서요, 진짜 GMP 하나만 통과해도 정말 막 회사에서 박수치고 난리 날 일이고요. 필름리스트 전 제품에 다 통과됐다? 이러면 그 회사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할랄 인증, 코셔 인증 이런 거 다 통과했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 TUV라는 곳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인증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곳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까지 다 인증을 받은 이유는 이 제품이 그만큼 흡수력이 높기 때문이에요. 흡수력이 높은데 이게 안전한 게 흡수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특히 운동선수들은 몸값이 막 몇천억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내 몸 그 자체가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 이 사람도 인터뷰까지 했어요. 왜 내가 PM 주스를 먹는지 인터뷰까지 했고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수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이런 협회들도 다 저희와 협약이 돼서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주스를 먹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이분이 PM 주스를 먹는다라는 거는요. 더 이상 아무 말을 안 해도 돼요. 네. 왜요? 이분은요 개인 주치의까지 있고요. 집에서는요 본인의 건강을 따로 체크해주는 사람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본인들 그 신세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이마트에 유통을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밥 먹을 때마다 액티바이즈가 보이고 리스토레이트가 있냐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뭐 PM 주주도 아니고 PM은 그 주식이 상장도 안 돼 있어요. 이건요 이 사람은 그냥 이거를 정말 우리처럼 사업자처럼
항상 우리 어디 갈 때든 이거 막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사업하지 않지만 그걸 먹어야만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 유지되니까 저렇게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먹는 거겠죠. 이런 것만 보셔도. 그리고 윤석화 씨. 윤석화 씨의 인터뷰 정말 쇼킹했죠. 네. 항암으로 너무 고생해갖고 앞니까지 다 빠졌는데도 어떻게든 PM 주스를 먹기 위해서 젖병에다가 먹는 거를 직접 TV에서 나와가지고 저렇게 얼마나 이거를 좋고 알리고 싶으면은 여자 그래도 나이가 드셨어도 여배우잖아요. 근데 이 젖병 빠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근데도 당당하게 나와서 TV에서 저렇게 인터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력은 정말 두말 없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몸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수치와 특허와 근거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나는 모르겠지만 내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무뎌가지고 뭐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족저근막염, 방아쇠 수지 증후군, 이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 너무 다 좋아졌거든요. 그냥 하나하나 보자면은 이 발 뒤꿈치 제가 발 뒤꿈치 이 한겨울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 다 갈라져가지고. 근데 지금 저 하나도 안 갈라졌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른 거예요. 만져보면 안 발랐다는 거 느껴져요. 뭐 바르면 막 이게 약간 기름진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부터요.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머릿결도요. 제가 돈 없을 때도 막 다이슨 사서 쓰고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머리 끝이 너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파마하고 염색해도 머리 끝이 안 갈라져요. 왜 그래요? 머리 끝까지 영양분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가 좋은지를. 근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다. 나도 엄청 머릿결 안 좋았었는데, 맞다. 나 뒤꿈치 장난 아니었는데, 맞다. 나도 여기 되게 아팠는데, 나도 이 족저근막염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그리고 막 여기 막 제왕절개한 수술 자국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대단하구나. 저는 나중에 느꼈어요. 네네. 머리숱 엄청 많아지셨죠. 우리 고강희 사장님은 제가 뉴스킨 할 때부터 같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아름다우시고 나이에 비해서 젊으시지만 머리숱이 너무 없으셨고, 네, 머리숱이 없으셨고 이 머리털이 이 어떻게 이걸 해도 스타일링이 안 되는 머리털 아시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예쁘게 지금 풍성하게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네네. 예전에는요, 뭘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면 좀, 이 뽕 이렇게 하면 좋아진대요. 해도 안 됐다라는 거죠. 예, 예, 그쵸. 그랬던 분인데, 정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PM 코리아의 매출 80%에 육박하는 이 3종. 예, 이 3종이에요. 결국에는. 개념이요. 세포에 영양을 주고 해독을 주고 세포에 산소를 주는 건데 이게 액티바이드는요.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역할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혈관을 뚫어준다. 혈관을 뚫어주고 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액티바이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손끝에 막 이런 그 혈관 벽에 그리고 그 혈액 자체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노폐물들이 뭉쳐진단 말이에요. 우리 커피 믹스 실험을 보셨듯이 그 뭉쳐지면은 농도가 좀 순간적으로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검사하면은 고지혈증이 없었는데 왜 생기셨어요? 왜 당뇨가 왜 이렇게 심해지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가서 또 검사를 해보시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좋아지는 게 이 PM 주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로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얘를 비워내야 되겠죠. 네, 비워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는 우리 그 중금속들 있잖아요. 중금속은 내 몸에서 정말 나가지를 않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중금속은 빠지지가 않고 내 몸에 다 축적이 되는데 그 중금속을 밀어줄 수 있는 게 이 미네랄들, 리스토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드셔야 되고, 정말 가장 저렴하잖아요. 가장 저렴한데도 꼭 우리 진짜 인체에 너무너무 꼭 필요한 생명수 같은 존재잖아요.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990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그 중에 칼슘, 그 칼슘 하나만 부족해도 147가지 질병에 노출된다고 의사가 썼어요, 의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가 썼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저렴한, 한 포로 내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뚫어주고 비워줬으면 이제 건강하게 채워줘야 되는 거죠. 어딜 채워줘요? 장을 채워줘요? 아니요. 세포를. 세포까지 채워주는 영양소인 거예요. 이 파워 칵테일은. 파워 칵테일은 정말 온갖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가 여기 이 포에 그려져 있잖아요. 야채과의 곡물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를요, 한 달 내내 드시려고 해도 못 먹어요. 우리가 내 돈 주고 그 유기농을 2년 놀렸다가 쓰는, 그 PM에선 독일에서 땅을 아예 사는 거 아시죠? 땅을 사가지고 한 번 농사를 지은 땅은요, 2년을 또 놀려요.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짓고 2년 놀린 곳에 2년 후에 거기서 또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유기농 제품들을, 그 56가지 야채, 과일, 곡물을 내가 한 달 안에 먹으려고 해도 돈이며 시간이며 노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눈 뜨면 뭐 하세요?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거 한 포 먹으면 너무 든든하잖아요, 사실은. 저희 요즘에 애들이 사실 먹을 게 없잖아요. 저도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애 일어나면은 막 핫도그 막 구워줄 때도 있고, 막 식빵만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잼 발라서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PM 주스를 몰랐다면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 행위가. 근데 지금은요, 그거랑 같이 이걸 타서 주니까 훨씬 덜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내가 할 일이 없어졌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 애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 줄 아니까 너무 든든한 거죠, 그거 한 포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보너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보너스들이 있어요. 이 수익 구조에는요, 독일 PM 보상 플랜은요, 독일의 그 철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독일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만장자, 슈퍼리치 이런 사람들은 다 미국에 있어요, 대부분. 근데 미국에서 오는 보상들을 보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생겨서 우리나라에 오는 보상을 보면은 그 회사들이 다 어떤 보상이냐면 높은 직급자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돈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근데 독일은요, 억만장자, 뭐 슈퍼리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요. 네, 그런 보상, 그런 철학들, 그런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그런 철학들이 이 보상 플랜에 녹여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그게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뒤에 이렇게 직급자가 됐다고 해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막 수십억, 수천억을 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초기 직급자, 중기, 막 이렇게 그 직급보다 조금 더 주는 느낌으로. 앞에, 중간 이런 쪽에 많이 풀어주는 그런 보상이거든요. 근데 이 PM에 이런 보상 아까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받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받고 이런 보상 플랜을 아시려면 요 2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오토쉽하고 풀세트. 요 2가지만 아셔도 사실 저는 뮤노겐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도. 뮤노겐 뷰티 이런 각각 금액 몰라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사업의 기회를 팔기 때문에 이런 내가 기회를 팔 때 요것만 알고 있어도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십은 3개월 단위로 배송이 오는 정기 구독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 구독. 옛날에는 우유나 신문 이런 것만 구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구독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어떤 거예요? 쿠팡에서 우리 로켓 배송 받는 거 그것도 월 4,900원인가요? 그렇게 내고 우리가 정기 구독을 하죠. 그리고 마켓컬리,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현대해상이나 이런 그 뭐라고 하죠? 보험회사 있잖아요. 그 하나 가입을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정해진 그 기간 동안 계속 내요.
한 달에 종신보험 들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네요? 한 달에 10얼마, 최소 10얼마잖아요. 10얼마씩 그냥 매달 내는 거잖아요. 매달. 그렇게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상품을 받지 않잖아요. 네, 내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뭐가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게 있을 때 그때 받는 그냥 서비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 오토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 구독을 내가 한다. 나는 매달 13만 3,140원씩 매달 내가 이 PM을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현대해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쿠팡이 될 수 있고 내가 넷플릭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 사업 설명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돈을 내가 쓰는 동시에 내가 이 기회를 주고 나도 돈이 따박따박 매월 매출이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오토십 제 산하에 저로부터 퍼져나간 많은 파트너들, 그 소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토십 저로부터 퍼져나간 게 3,0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한 달 전에 확인했을 때가 3,300 몇 개였어요. 근데 3,300개요. 그 중에 들어 있으신 거예요. 오픈 사장님도 들어 있으신 거예요. 그 안에. 그렇죠. 따님도 들어와 계시고, 이분도 들어와 계시고요. 저분도 들어와 계시고요.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3,000개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너 좋겠다가 아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 프랜차이즈를 나도 본점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이라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 프랜차이즈의 본점이 될 수 있다. 본점이 돼서 내가 해내는 만큼 여기서 정해준 보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이 회사는요, 공증까지 받았어요. 보상 플랜을 독일 고등법원에 보상 플랜을 공증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전 처음에 공증의 개념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법원에 가서 뭐 했다니까, 그래, 좋은 건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증을 받았다는 거는 이 보상이 바뀔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각각의 사업자들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된대요. 이 공증받은 거를 이렇게 하려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각각 사업자들한테 이 보상 바꿔도 되겠어요? 전 세계 모든 사업자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특히 주주가 주인인 아메이나 뉴스킨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아메이는 아니라고 들었고 뉴스킨이나 허벌라이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주주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라서. 그런 데는 어때요, 그러면? 공증 받겠어요? 절대 못 받죠. 주주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익에 더 많이 남게끔 이 보상 플랜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공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PM 미쳤나 봐요. 공증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안 바꾸겠다고. 네. 그래서 그 수많은 보상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오토십 그리고 풀셋만 이해하시면 되고 풀셋도 처음에만 그런 거지. 네. 이 오토십만 알아도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오토십. 매달 이번 달 1월 달에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1월이다. 이번 달엔 또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지? 이 생각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토십 3,000개가 결제된다 이거야. 2월 달엔 또 어때요? 3,000개에서 늘었겠지. 네, 이 생각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풀셋이나 뭐 이런 그 나머지 제품들의 매출이 합쳐지면 훨씬 더 커지지만 아무튼 내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뜰 매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오토십 이렇게 결제되고 풀세트는 내가 내 한 아이디당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풀세트를 오토십과 같이 샀을 때 매니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이 회사는 매니저에서 떨어지는 개념이 없다. 만약에 내 매니저에서 떨어지는 개념이 있다면 풀세트를 주구장창 살 수 있게 만들어 놨었어야 해요. 근데 한 아이디당 평생 단 한 번밖에 못 사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네네. 네. 어쨌든 오토십을 또 안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제
고기 네, 안 먹는 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개념이 없고요. 이 회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장님이 1월 달에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풀세트도 안 샀고, 오토십도 안 하고, 아무튼 내 매출이 0원이야, 0원. 근데 내 하부에서는 따님은 드셨고, 사장님만 내 아이디로 1년 동안 뭘 아무것도 안 샀어. 1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아예 아이디가 삭제돼요. 이 사람은 아예 이제 PM 사업을 안 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1월 달에는 오토십을 안 했어.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니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CA라고 해가지고 돈 받는 유지 조건이 안 됐다. 이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내가 오토십도 하고 밑에 소개도 해가지고 돈 받는 조건인 CA를 통과했어요. 그러면은 2월 그 즉시 매니저에 복귀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하면 그 3월부터 매니저로 복귀시켜주거든요. 근데 그 즉시, 그 달에 복귀를 시켜주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매니저로 해놓고 들어가는 게 그 사람에게 이득인 거죠. 언제 유지가 안 돼도, 언젠가는 뭐 유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다시 내가 어떤 유지 조건이 채워졌을 때 그 즉시 복귀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매니저를 해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 개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입을 하면 팀 파트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부터 이제 리더십 보너스를 받게 돼요. 이렇게 파란 글씨. 리더십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리더십. 영어에 이미 리더십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한 리더십.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막,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치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내가 단 한 사람을 이끌어도 이 사람을 리더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뭐 했어요? 리드 했잖아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매니저만 있고, 2,500포인트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면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너무 획기적이에요. 보통은요, 이 리더십 보너스를요, 보통 그 회사들은 거의 한 여기부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부터. 빨리 준다 해도 여기부터. 보통은 아니면 최고 직급에서만 주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은 직급부터 주면서 너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개념, 그 철학인 거예요. 독일이라는 그 나라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그 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처음에 빨리 가시는 분들한테는 빠른 승급 보너스라는 것도 또 목돈으로 줘요. 저는 이게 그렇게 쏠쏠했어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제가 3개월 만에, 진짜 이 사업 딱 결심하고 3개월 만에 1,400만 원이라는 커미션이 들어왔거든요. 그 1,400만 원 들어온 이유가 이 EVP 빠른 승급 325만 원을 얹어서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도 또 1,400이 들어왔어요. 왜요? PT가 되면서 650이 얹어지면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보면 어때요? 집에서 평생 주부만 하시던 분이 밖에 나갔는데 막 월급 한 500만 원 막 이렇게 받는 일을 딱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어때요? 어깨가 딱 펴지잖아요. 어깨가 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돈을 기본 내 커미션에 그 위에 얹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목돈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세가, 우린 진짜 운칠 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기세가 이렇게 세지니까 그냥 사업이 처음에는 좀 잘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목표로 했더니 사업까지 잘 되더라.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CL 위에 직급이 더 있거든요. 명예 직급이 있는데 그 직급을 가면은 일시불 보너스를 1억 9,500, 3억 2,500, 6억 5천, 13억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그냥 먼 얘기, 남의 나라 얘기, 뭐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PP까지 왔어요. PP까지 오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건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쭉 올라가다 보니까 와, 1억 9,500을 받으면 엄마한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줘야겠다. 이런 계획이 벌써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월 2천의 커미션을 받으면 반뚝 떼가지고 엄마한테 1,000만 원 줘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2천만 원 넘게 커미션을 받았을 때 1,000만 원 떼가지고 엄마 그 집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 원 현금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PM에서 내가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 라고 느낄만 하지 않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카보너스도 준다. 카보너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하 1층에 제 차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가시고요. 카보너스. 카보너스도 사실 이것만 말하려고 해도 진짜 시간이 한 10분 넘게 걸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카보너스 뭐 BMW, 미니, 기아 돈 내고 타지 마시고 직급 가셔서 공짜로 타셔라. 이런 거죠. 커미션에 실제 돈으로 준다.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돈으로 준다. 그리고 여행 보너스. 지금 여기 다 여행을 좋아하실 나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여행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명언을 남기셨더라고요. 여행을, 네, 언제 가라고요? 그렇죠.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가라고. 네, 여행에 대해서 다리 떨릴 때 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행 생각하면 가슴이 약간 막 이렇게 몽글몽글 떨릴 때, 그럴 때 여행을 가야 좋다. 근데 지금 다 그러실 나이잖아. 여행을 너무 좋아하실 나이니까 이 여행을 목표로 하고, 그 계획을 짜셔도 너무 좋다는 거죠. 저는 지금 3월 달에 또 마라케시를 가죠. 마라케시를 열흘이나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이제 우리 남편한테 미안한 남편도 사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애가 혼자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만 가게 되었는데 정말 동남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PM에서 보내주는 여행에 벌써 8번을 갔다 왔거든요. 3년 동안 3년 동안 8번 3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처음 1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2년 동안 8번을 간 거예요. 2년 동안 8번의 여행을 여기서 보내줬는데 동남아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동남아는커녕 가까운 데가 없어요. 가까워봤자 뭐 어디 뭐 두바이? 제일 가까운 게 두바이예요. 10시간. 네. 그런 여행을 보내주는 곳이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스타벅스를 차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생각을 전환해서 그 스타벅스의 본점이 되는 일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스타벅스 만약에 뭐 치킨집을 하나 차리더라도 차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차린다, PM을 차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매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매장이 필요 없어요. 매장은 뭐예요? 나라는 거죠. 그냥 나 자체가 매장인 거고 그리고 이 수많은 직원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뉴스킨을 하기 전에 엄마한테 족발집을 하겠다고 돈을 좀 달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나 족발집 차려서 사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는 해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 정말 막 진짜 기를 쓰고 말리더라고요. 저를. 그래갖고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너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못 믿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들을 못 믿는다. 그 30살밖에 안 된 네 밑에서 일할 그 직원들을 못 믿는다.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엄마도 그 배사업을 하면서 어업을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부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제일 힘들대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직원이 있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파트너와 팀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누가 누구를 부린다라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고용하는 개념이 아닌 정말 오늘 이후로 이제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누구 밑에 뭐 고용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 PM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라라는 세부적인 목표는 다 다르시겠지만 그 PM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리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팀들이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 팀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서로 나누고 내가 그 팀 안에 일부가 되려고 하면은 그 팀이 전체적으로 다 커지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대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커피, 우린 뭐예요? 네, 이 3종이면 된다는 거예요. 3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 네, 커피집을 차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밑바탕으로 거슬러 가보면 결국에는 그 원두란 말이에요, 원두. 그쵸? 커피집을 차리려면 원두가 중요하고 치킨집을 차리려면 닭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본 바탕이잖아요. 우린 뭐예요? 꿈이라는 거죠, 꿈. 네, 내 꿈. Your dreams. 네,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장도 필요 없어, 직원도 필요 없어, 내가 이런 아이템을 만들 필요도 없어. 단 이것만이 명확하면 된다, 이거죠. 내가 이 PM이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잘 된다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과연 이 안에서 어떠한 인생의 변화를 꿈꿀 것인가 내가 기본 바탕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어 라는 것들은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금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서 저 같아도 저도 젊잖아요. 근데도 어느새 점점 내가 예전에 꿈꿨던 것들을 잊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 진짜 스포츠카,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진짜 집은 없어도 그 차는 사리라. 항상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20대 때. 10대부터 20대 때까지 그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내가 집이 없으니 트렁크에 옷을 싣고 목욕은 어디 목욕탕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길가에 널린 게 밥집이고 그래 나 집 없어도 돼. 나한테는 2억짜리 차만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2억짜리 차는커녕 엄마가 타던 차를 물려받게 되는 점점 그런 삶이 그러해지니까 그 꿈을 제가 어느 순간 잊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진짜 PM에 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포르쉐도 카보너스에 추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났어요. 아, 맞다! 스포츠카, 내 스포츠카. 그때 생각이 딱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카 계약하고 이번 5월달에 나오잖아요, 포르쉐를. 5월달까지 저는 목표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 내 밑에 이거 있다고 생각해요. 호랑이 같은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에 있는 차는 뭐 하려고? 네? 지하에 있는 차는 뭐 하려고? 지하? 차 뭐 하려고? 계속 남편이 달래요. 남편이 달래요.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들이 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거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것들이 그냥, 에휴, 이제는 뭐 나이도 먹고 잊혀지는 꿈이 아니고, 그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가 이게 맞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해보면서 전달하고 이걸로 이뤄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정말 누구든 이룰 수 있는 게 PM이라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마지막 장인데 어제 제가 우리 그 그룹 미팅, 독서 미팅 할 때 이 글귀가 책을 읽다가 그냥 이게 삶의 전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유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어제. 근데 사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읽어드리고 오늘 여기서 진짜 지금 그래도 빨리 끝냈거든요. 딱 지금 3분 안에 제가 이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턱을 당기고 머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가능한 한 심호흡을 크게 심호흡을 하며 햇빛을 들이마셔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집 밖에 나올 때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햇빛을 들여마시는 거죠. 나와서 친구에게는 미소로 대하고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정성을 다해라. 오해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적에 대한 생각으로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마라. 오직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정하고 옆길로 새지 말고 목표를 향해 곧장 전진하라. 크고 훌륭한 일을 성취하겠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라.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회를 붙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산호충이 조류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또한 성실하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당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품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마음은 위대한 것이다.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도록 하라. 용기, 정직, 그리고 명랑한 정신 자세를 항상 지속시켜라. 올바른 정신 태도는 뛰어난 창조력을 갖고 있다. 모든 일들은 소망하는 데서 생겨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신실한 기도는 응답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그대로 된다. 턱을 앞으로 당기고 머리를 바로 세워라.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신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짧지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 정말 모두에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잊혀졌을지도 모를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PM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